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의 8호 골 이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직 영국 프리미어리그 초반이고 아직 맨시티와 같은 초강팀과는 붙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1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하던 현지 언론들. 자, 그런데 최근 손흥민의 8호 골 이후 영국의 대표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팀이다. 또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기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니가 있다. 따라서 토트넘은 분명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보도했고, 아스날의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아르센 웬거 감독은 토트넘이 리버풀,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토트넘 포함 4개 팀이 우승을 경쟁할 것이라며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 영입으로 창의성을 장착했다. 그리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미키 반더벤을 품었다. 토트넘은 후방에 약점이 있었다. 위고 요리스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며 굴리엘모 비카리오도 최고의 보강이라고 극찬했고, 또 손흥민은 중앙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에 매우 좋다. 그의 경기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다. 라고 찬사를 날렸습니다. 토트넘에서 선수와 감독을 역임한 팀 샤우드는 손흥민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다. 라며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또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는 나에게 손흥민은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오랫동안 골을 넣었다. 자신감과 믿음을 되찾았다. 최전방 공격수로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손흥민은 불타고 있다. 매주 경기를 하고 좋은 몸 상태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끝을 볼 수 있다. 라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에 대해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손흥민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이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케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터뜨린 6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이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포브스는 29일 케인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것은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라며 케인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케인은 현세대 최고의 중앙 공격수이자 그의 득점 기록은 아마 그를 역대 최고의 잉글랜드 공격수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을 위해 팀을 그에게 맞추며 경기 계획을 조정해야 했을 것이다. 라며 케인이 팀에 잔류했다면 오히려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공격과 중원 사이의 연결고리다. 케인이 팀에 있었다면 매디슨은 이런 자유로운 역할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라며 매디슨의 활약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브스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는 케인과 매디슨의 모습은 정말 서로 맞지 않는다며 매디슨과 손흥민의 환상적인 조합을 케인과 비교하며 극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상대 후방으로 침투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격수도 필요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토트넘에 필요한 수직적인 움직임을 더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은 손흥민이 아시아에 대한 EPL의 고정관념을 깼다라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 BNN은 30일 손흥민과 황희찬이 한국과 잉글랜드를 넘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EPL 득점왕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혼란에 이어 2위, 황희찬이 5위를 기록하면서 이 탑5에 한국인이 2명이나 있는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손흥민에 대한 극찬 보도를 쏟아내자 결국 빈살만이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일부 영국 언론들은 빈살만이 얼마 전 손흥민의 사우디에 와서 뛰는 것을 제안했는데 손흥민이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빈살만이 소유한 뉴캐슬을 통해 손흥민을 영입하려 하고 있다라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소식에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구단주는 선수를 이적시켜 이 받은 돈으로 싼 가격에 다른 선수를 이적해오는 방법에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빈살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무려 3천조 원으로 알려진 빈살만이 이 짠돌이 레비 토트넘 회장의 역대 최고 이적료를 제시하면 손흥민을 뉴캐슬에 넘길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이렇게 혼란이나 살라도 아닌 손흥민의 이렇게 영국 축구 역사상 최고로 높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빈살만은 스포츠 워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부패, 범죄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사우디 리그로 데려오거나 빈살만 본인이 직접 보유한 잉글랜드 축구팀 뉴캐슬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영입해 빈살만 본인과 사우디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바꾸려 하자 외신들은 이를 스포츠 워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워싱에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것은 물론이고 1년 전 세상을 떠난 토트넘 코치 잔 피에로 이 벤트로네의 가족을 조용히 혼자 챙기는데 인성도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30일 손흥민이 벤트로네의 일주기를 챙겼고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며 스타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벤트로네 코치의 수술비까지 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흥민은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기 위해 극비리했지만 결국 벤트로네 감독의 딸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며 손흥민의 인성이 공개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혼자 조용히 가족들을 위로하며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 더선이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캐슬 레전드 노비 솔라노는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솔라노는 뉴캐슬의 핵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며 구단주와 각별한 사이를 맺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말이 곧 뉴캐슬 구단의 행동으로 직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솔라노는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손흥민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라노는 뉴캐슬은 현금이 무제한이라고 들었다. 뉴캐슬이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확실하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라며 구단주인 빈살만 왕세자의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캐슬은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팔렸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으로 이름을 날린 맨체스터 시티에 이 만수르보다 더욱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뉴캐슬은 대대적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5일머니로 무장한 뉴캐슬은 결국 지지난 시즌 11위에 불과했지만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어제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 빈살만이 손흥민을 뉴캐슬로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오일머니를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해당 소식을 못 보신 분들은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빈살만 왕세자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하자 토트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의 연봉을 이 실력과 스타성 대비 말도 안 되게 적게 지급하면서 자신은 EPL 구단 회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던 시절 손흥민이 토트넘에 강력 추천했지만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버렸다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죠. 영국 매체 90 Minutes엔
17일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훌륭하게 출발하자 토트넘 내부적으로 과거 손흥민의 추천에도 김민재와 계약하지 않은 게 오판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적료 300억 원 정도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이 미넨으로 이적한 지금 그의 몸값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토트넘 레비 회장은 김민재에 162억 원 이상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손흥민의 의견을 무시했더니 이 3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결국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손흥민 영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에 연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이 손흥민이 원하는 모든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재의 경우 미넨과 계약이 끝나려면 한참 남은 상황에서 우선 황희찬을 토트넘에 영입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지난달 31일 토트넘이 이번 여름 원했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며 어쩌면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2-2023 시즌이 끝나가던 5월 토트넘은 황희찬 영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당시 토트넘은 혼란의 시기였다.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을 적극 영입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시티마저 제치고 EPL 1위로 등극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되찾자 이제는 손흥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황희찬 영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골을 뽑아내며 프리미어리그 6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울버햄튼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 시즌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세로 리그 선두를 차지 중인 토트넘이 노린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 부트룸은 토트넘 팬들은 지난 시즌이 비참하게 끝날 무렵 황희찬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 그다지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 5월 토트넘은 최악이었다. 안토니오 콘테가 떠난 뒤 후임자를 찾는 동안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당시에 프리미어리그에서 57경기에 나서 8골을 넣은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한편 더 부트름은 황희찬은 이미 이번 시즌이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최고의 시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게리 오닐 감독의 팀에서 개막 10경기 6골을 넣었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멋진 골을 넣었다며 일부에서는 메시와 같은 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이렇게까지 손흥민에 쩔쩔매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홀란마저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했습니다. 31일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은 올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빅찬스 전환율이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득점으로 전환시킨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EPL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2024 시즌 10라운드 동안 빅찬스 전환율 1위를 기록한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8차례 득점 기회 중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한 번을 제외하고 85.7%에 달하는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8골을 터뜨리며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는 괴물 엘링 홀란입니다. 11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빅찬스 전환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홀란은 많이 넣기도 했지만 득점 찬스를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홀란은 빅찬스 미스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기회가 왔을 때 원샷 원킬 능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토트넘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일부러 내주고 있다는 것으로 완벽한 주장이라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패스를 하지 않고 모두 욕심내어 골을 넣었다면 홀란을 넘어 득점왕 1위에 등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토트넘은 절대 탄생하지 못했겠죠.
토트넘 수비수 에르메송 로얄은 주장 손흥민은 유쾌하면서도 친근하게 동료들에게 다가오는 리더십을 갖추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로얄은 30일 브라질 매체 포탈 코레이로와의 인터뷰 중 주장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로얄은 토트넘에는 각자 다른 성격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다. 남미 선수들은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지만 영국인들은 조용히 느긋하게 라커룸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가짜 한국인이다. 그는 브라질 사람이라면서 브라질, 남미, 스페인 출신 선수들과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즐긴다. 선수들 모두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손흥민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 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극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기 전부터 프랑스 대표 매체들은 이강인을 메인 화면에 내보내며 이강인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프랑스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왕국을 이룬 이 LVMH가 소유한 것으로 유명한 이 프랑스 대표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한다. 그의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오고 있다. 라며 PSG에서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4-4-2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배치됐습니다. 최전방에 킬리안 은바페, 곤살루 하무스를 지원하면서 측면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선발로 나선 이강인은 날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전반 3분부터 은바페가 준 공을 가볍게 왼발 슈팅으로 날리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슈팅으로 포문을 제대로 연 이강인은 전반 6분에도 은바페를 보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PSG는 전반 16분 만에 자일의 에메리가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포를 날려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전단 키커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는 전반 21분 다시 한번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하무스가 내준 공을 이강인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때렸습니다. 강력한 슈팅을 골키퍼가 간신히 쳐내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화제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스트의 공을 빼앗은 이강인은 0.1초 동안 은바페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은바페를 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면서 왼쪽에서 달려나가는 은바페에게 킬패스를 주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강인이 킬패스를 할 때 은바페의 빠른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는 것인데요. 은바페가 전력 질주로 달리자 이강인의 패스가 정확히 은바페에게 꽂혔습니다. 은바페는 수비수 한 명을 가볍게 제치고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에 골키퍼는 전혀 반응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은바페는 골을 넣자마자 이강인을 지목하며 너의 패스는 환상적이었어 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이 기쁨에 은바페에 안기는 순간 은바페의 표정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완벽한 패스는 처음 받아봤다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메시와 같은 플레이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컬처 PSG는 이강인을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선수 1위로 꼽더니 이강인이 은바페에게 건네준 패스는 이 대지를 가른 로빙 패스였다. 상대팀 수비수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고 0.1초 만에 은바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은바페와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긴 로빙 패스를 한 것으로 상대팀 수비수들이 전부 다 속아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바페에 정확히 공이 배달됐고 은바페는 메시와 비교해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패스를 받아 골을 넣더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강인이 은바페 단장님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강인이 폼 미쳤다. 강인이 패스 은바페 슛 그리고 둘이 포옹하는 장면 너무 멋있다. 은바페와 이강인의 합작품 와 이게 현실이 되다니 꿈만 같다. 말도 안 되는 패스와 말도 안 되는 속도와 마무리. 오늘 이강인이 은바페한테 찔러주고 은바페가 멋있게 받아 끌고 가서 마무리 짓는 장면 진짜 뭉클하다. 이 줄라탄 파생 시절부터 팬이었는데 파생에서 은바페가 한국 선수인 이강인의 패스를 받고 포옹까지 옆에 같이 있는 선수들 라모스부터 시작해서 와 미쳤다. 진짜 내가 다 뿌듯하다.
계속 같은 장면 돌려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프랑스 팬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이강인 하트, 너무 잘한다 하트, 이강인 축하해요 등 멀티골을 넣은 음바페보다도 이강인에 대한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리그원 사무국은 이강인을 제2의 메시라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리그원 사무국은 이강인은 큰 거물이었던 메시가 맡았던 역할을 소화하면서 이를 마음껏 즐겼다. PSG 구단주는 한국인 최초로 PSG의 선수가 된 그의 활약에 매우 만족할 것이라며 이강인이 메시의 공백을 말끔히 메웠다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뛰던 시절부터 메시급이다 라며 항상 제2의 메시라고 불려왔는데요. 당시 발렌시아의 지역신문사인 라스 프로빈시아스는 6일 이강인 메시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며 한 개의 동영상을 게재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남들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라며 칭찬한 후 그가 팀의 스타였던 이 비센티 로드리게스의 등번호 14를 물려받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PSG에서 뛰기 시작한 이강인은 아직도 제2의 메시라고 불리며 이 메시를 완벽하게 대체했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상대가 이강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 파울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고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에 대해 이강인은 이번 경기를 통해 매 경기 이길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라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도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프랑스의 푸트 메르카토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칭찬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은 팀과 함께하며 폭발적인 수준을 보여준 선수라며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더 안쪽에서 활약하는 중심축을 맡을 미드필더라고 칭찬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강인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 신문사 봉다 24아워는 이강인은 PSG에게 기묘한 새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강인은 너무 빛이 나고 있다. PSG 파리 현지 팬은 물론 아시아 축구 팬들은 이강인에 열광하고 있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이강인에 대해 하루 종일 집중 보도하며 이강인의 성장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어젯밤 열린 경기에서 완벽한 킬패스까지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입은 듯한 모습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뒤 위기가 닥친 PSG를 이강인이 이순신처럼 멋지게 살려놓았다며 이강인은 PSG의 영웅이자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